인천 유세자랑 빰빰빰. 왜 나만 하게? 안녕하세요. 개인방송 정말 뉴스 특집 4.15 총선 후보자 초청 대담 인정만리를 시작합니다. 네. 네, 인정만리 오늘도 후보자 한 분을 모시고 저희가 인천 정치와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이야기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패널에 나오신 두 분을 소개합니다. 먼저 이화정 패널을 소개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천에서 열심히 예술 활동하고 있는 연극 연출가 이화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남성 패널을 소개합니다. 개인방송 대표 권영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인정만리 무슨 뜻이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우리 일단 권 대표께서는 인정만리를 어떻게 푸십니까? 인천의 인자가 이제 어질 인자란 말이에요. 인천이 이렇게 어진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인천의 어진 정치가 이 대한민국 정치를 감싸는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인정만리. 훌륭합니다. 자, 이화정 패널은 어떻게 풀이하십니까? 인천이 짜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정이 많은 도시입니다. 아, 명확한 지적이다. 인천에서 오케이. 예. 좋아요. 자꾸 인천 짜다 그러는데 그렇죠. 인천 짜지 않습니다. 제가 풀어보는 인정만리는 인천의 정치가 만만할 리가 있나? 라고 풀어봅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그렇죠. 아, 네. 만만할 리가 있나? 이러면 안 돼. 그거는 요새 네네. 그게 키워드가 아니고 네. 부드럽게. 자, 오늘 과연 이분은요 인천 정치를 이제 막 시작하려 합니다. 만만한지 어떤지도 잘 그렇지, 모르시나요? 만만한지 어떤지 거친지 무서운지 만만한지 우스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단 인천 정치에 일단 도전장을 그렇죠. 내셨습니다. 네. 자, 누가 오셨는지 우리 패널의 따뜻하고 열렬한 환영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둘, 셋, 샤이! 안녕하십니까. 전희경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출마하신 데가 동구 미추홀 갑. 예, 동구 미추홀구 갑입니다. 네. 오신 지 며칠 된 것 같아요. 아유, 지금 뭐 정말 오래된 것 같습니다. 사실 하루가 한 48시간 되는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는. 네, 그렇지만 선거 날을 놓고 보면은 뭐 진짜 쏜살같이 가고 있는데요. 이제 한 달여 되어 갑니다. 네. 네. 그 시간의 그 지루함, 어떤 시간의 혹독함은 어디서 온다고 보십니까? 간절함이죠. 이제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간절함. 이게 그 시간의 무게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은 좀 시원찮았던 것 같아요. 시간의 똑똑함. 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는데 답변이 또 기가 막히게. 그럼 내가 잘못된 거야? 내가 잘못된 거야? 저한테도 그거 딩동댕 한 번만 쳐주시면 안 됩니까? 조금 이따가 네, 하겠습니다. 이게 난데없이면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예. 아니 저는 소리가 너무 정겨워가지고. 아, 그래요? 네. 네. 정용 노래자랑에 출전하신 적이 있나요? 네. 자, 저희가 1부 순서는 이제 인간 전희경을 좀 알아보는 시간으로 소제목이 너는 누구세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10개 문항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yes, 아니오를 그 파리채 엑소칸으로 그걸로 아니 파리채 색깔이 이렇게 고상했습니까? 이거 파스텔 톤도 있고요. 그동안 파리채를 안 써보셨죠? 파리채를 제가 그 나이 나오는데 네. 국민학교 때 이후로 잘 안 들어본 것 같습니다. 국민학교. 네, 국민학교 초등학교 나이가 아니고 국민학교. 국민학교 나오셨구나. 알겠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아, 국민학교. 그럼요. 인정해야죠. 나의 과거를, 나의 역사를 왜 네, 부정하겠습니까? 국민학교. 자, 저희가 10개 문항을 드립니다. 빠른 순서로 아니오만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전희경, 너는 누구세요? 나는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이 많다. 나는 낙하산이다. 동구 미추홀갑 주민들을 위해 발의할 법안이 있다. 지역구 남자 어르신들과 나는 2시간 이상 대화가 가능하다. 오이? 쉽지 않은데. 나는 문재인 정권 상대로 최고의 공격수다. 오, 자신 있게 올라왔습니다. 막말이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된다. 아. 남성 유권자들에게 인기가 많다. 네, 주춤했습니다. 당에 관계없이 인물 위주로 뽑아야 한다. 어우, 주춤한 걸 올라갔습니다. 나는 남편 덕을 본 적이 있다. 오예. 나는 당락에 관계없이
동구 미추홀 갑구에 뼈를 묻을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10개문항 네. 일단 아, 벌써 10개 지나갔습니까? 네, 아, 이게 그렇죠. 긴장되네요. 그렇죠. 이게 예, 좀 예. 파리채라서 예. 그냥 뭐 긴장 안 될 줄 알았는데 네. 질문이 이게 예. 굉장히 날카로우시네요. 아닙니다. 예. 야, 나는 낙하산이다 여기에 아니다. 안지호를 드렸습니다. 어허. 사람은 나도 낙하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아, 제가 설명을 나중에 드립니까? 지금 지금 드립니까? 하시면 네. 됩니다. 편안히. 낙하산은 우리가 위급할 때 펴고 내리죠. 네. 적진에 들어갈 때도 펴고 내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원치 않을 때 타고 뛰어내리는 게 낙하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지역에서 그래도 우리 당을 사랑하고 또 자유우파를 사랑하는 분들이 와달라, 네가 와서 해봐라, 너 오면 좋겠어 라고 해서 제가 여기에 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뭐 누가 뭐 왜 이러는 그냥 급조해서 그냥 흉 와서 누구세요? 이런 사람은 그래도 아니라는 의미로 의미는 충분히 저희가 이해가 됐습니다만. 네가 왜 거기서 나와가 아니라 네. 네가 나와야만 돼 이런 얘기군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임자인 뭐 홍일표 의원님께서도 자신 있게 천거를 하셨고 지금도 우리 기존의 우리 남구 또 그러니까 미추홀 또 동구를 사랑하셨던 분들께서 지금 정말 힘을 다해 도와주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뭐다 좋습니다. 어떤 점을 기대하고 불렀을까요? 왜? 왜 전희경에게? 일단 저희가 원도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 기라성 같은 정치인들을 배출한 또 이 정치의 중심, 또 인천의 중심이었기도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는 도시도 우리 지역도 원도심에서 새로운 이제 그냥 원 말고 원도심 말고 구도심 말고 새로운 도심, 살고 싶은 도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젊은 일꾼의 패기도 필요하고 기존에 우리가 익히 이제 보고 이렇게 해온 것보다는 뭔가 신선한 바람 이런 것들이 필요했다라고 봅니다. 네네. 그리고 뭐 인천에 여성 국회의원이 없었다고들 하세요. 네. 그래서 인천 전체 우리 당의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도 좀 바람을 좀 불러일으켜 봐라.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우, 근데 이렇게 진지하면 안 된다면서요. 네, 그럼요. 대답이 길어졌어요. 대답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거 이제 어떻게 되지? 막 죄송합니다. 고민했습니다. 아유, 죄송할 건 전혀 없습니다. 죄송할 건 아니 전혀 없습니다. 우리 저 장용 씨가 네. 이 여당 쪽에는 땡을 많이 치는데 야당 네. 쪽에 오시면은 굉장히 시간을 많이 많이 쳤습니다. 아, 인천이 네. 야도라면서요. 네? 인천이 야도라면서요. 그때 다릅니다. 예.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나는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많다. 오호. 그러니까 본인의 가정의 아이들도 물론 많겠지만 지역 주민이나 국민의 아이들에도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럼요. 교육은 우리가 여기까지 있을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대한민국의 오늘이 교육 때문에 있었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교육에 있다라고 보는데 이제 교육이 자꾸 이제 하향평준화 정치화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진짜 밤잠을 못 잘 정도로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제가 아이 키우는 엄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애들을 학교 보내놓으면은 잘 배워 오겠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도 가고 꿈도 이루겠지. 이런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무너진 교육이 됐다. 그래서 능력 있는 순으로 해외로 나가고 뭐 이렇게 대한민국 교육이 어떤 이 학교 교육이 그냥 어떤 그냥 일반적인 사람임을 입증하는 수단, 인내력 있는 일반적인 사람임을 입증하는 수단처럼 되는 거는 결코 안 된다. 문제가 있다. 네. 그럼 꼭 개선하겠다. 반드시 개선해야죠. 알겠습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 갔다 오잖아요. 네, 우리 전희경 후보께서는 군대 갔다 오신 적은 없죠? 없죠. 네. 왜 남자들 군대 갔다 저한테서 온 만큼 군의 느낌이 나십니까? 네, 뭔가 이렇게 나 국가를 위해서 기여한 적이 있다는 것 때문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의정 활동을 할 때 항상 이 나라를 생각해야 된다. 모든 정치인이 그렇지만 그러나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정치란 무엇인가를 4년 동안 치열하게 고민했고 또 나름 실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이 이렇게 귀하다는 우리 인천 동구 미추홀 갑에 제가 감히 올 수 있었던 계기도
그래도 나라 위해서 네가 열심히 했다라는 평가 때문에 제가 이런 그 동구 미추홀과 갑 같은 그래도 이 자존심, 자부심 있는 그런 곳에 올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보면 알겠습니다. 땡 그 지역 치시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적절했습니다. 조금만 길어지고 그냥 길어지면 땡 이거죠. 나오네요, 그냥. 그냥. 네. 그 지역구의 특징이 아무래도 좀 원도심이고 이러다 보니까 고령 이제 인구분들이 좀 많으세요. 네. 근데 아까 지역구 할아버지들하고 2시간 이상 대화가 된다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나누시고 어떻게 또 이야기를 지금 나누시는지. 선거운동 기간이 길지 않기 네. 때문에 이제 2시간을 지금 뭐 온전히 뭐 어떤 분과 나눠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2시간이 아니라 저는 그분이 이제 그만 가면 안 돼요? 이럴 정도까지 끝까지도? 나눌 자신이 있습니다. 어허. 어떤 제가- 이야기들을 주로? 뭐 사는 얘기, 뭐 밥 먹은 얘기, 지역이 이렇게 옛날에 여기가 잘 나가던 곳인데 앞으로 이렇게 돼야지라는 얘기, 손자 얘기, 아들 얘기, 며느리 얘기, 뭐 사모님 얘기, 뭐 까지 이런 다. 거 다 포함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좀 보내다오 할 때까지 전화할 자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부 인간 전희경의 이야기는 마무리하고요. 자, 2부 지역 일꾼 전희경의 코너로 넘어갑니다. 자, 권 대표 질문하시죠. 동구가 원래 갑자기 지역구로 왔어요. 편입이 됐어요. 네. 가보신 적 있나요? 아유 그럼요. 어디를 동구를 어떻게 많이- 다녀보셨어요? 뭐 아무래도 동구하면 그 동인천역의 북광장을 네. 중심으로 해서 지금 뭐 이 송림 로타리 그다음에 뭐 달동네 박물관 뭐 송현동이라든지 만석동 만석부두 뭐 매립지 뭐 전부 이렇게 이제 발로 누빈다고 뭐 배다리 네. 뭐 그리고 냉면거리 뭐 이런 데를 막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부족하죠. 여기서 기본 왜 그리고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는 돼야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몇 년은 돼야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기본이 여기는 30년, 40년, 50년 이랬어요. 내가 30년을 살았어 이러셔요. 네, 네. 내가 50년이요 막 이러셔요. 그런데 뭐 감히 어떻게 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마는 바삐 그래도 이제 여기는 꼭 보고 전희경이라는 사람이 동구를 파악해야 된다는 데는 열심히 아니 근데 지금 다녔어요. 발음에 네. 살짝 충청도 발음이 있어요. 그러게요. 원래 출신은 원래 어디시고? 충청도세요? 저는 아버지가 저 천안 분이세요. 그죠? 충남에. 어쩐지. 저는 이제 서울에서 났지만 네. 왜 보통 이제 집안 분위기는 그 따라가지 않습니까? 따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놀러 오시는 분도 그 말투 아버지도요. 그 말투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뭐요 아니요 그류 되슈 뭐 이렇게 되는 기어하뇨. 거죠. 예. 기어하뇨. 예. 그러니까 조금 편해지시니까 이제 충청도 고유의 역양이 딱 이렇게 구수하게. 아니 근데 나와주고 여기에 있어요. 그렇게 많으신 것 같아요. 많아요. 기본 그냥 네. 뭐 여기가 될 많아요. 거요 네. 이러시고. 아, 그 될 거요 그래요? 될 거요. 네. 아이고 나한테는 오지도 말어. 충남 도민회 이쪽에서 표를 좀 달라 해도 되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계시다. 아 저는 우리 향우들께서 네. 열심히 뛰고 계신 걸로 띄워주시는 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이제 띄워주신다. 향후 분들은 이제 거론하셨는데 사실 지금 이 동구 미추홀갑구에서 활동하시면서 조직이 좀 없잖아요. 사실 전희경 조직은 없잖아요. 냉정히. 아유 제가 왜 조직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제가 아까 낙하산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임 그 홍일표 의원님께서 정말 본인이 정말 가꾸고 정말 알토란 같은 그런 조직들을 전부 인수인계 시켜주시고 또 그 조직에서 열심히 해주시던 분들이 기꺼이 손잡고 맞아주셔서 조직이 없는 정치인이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쨌든 조직을 양도 받으신 거네? 양도세는 안 냈습니다. 그래, 뭐, 거기 두 분이 알아서 할 일이고, 뭐, 두 분이 알아서 할 일이고, 거기까지 나라가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거기에는 하여튼, 세금을 안 물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죠. 물려주셨고 어허. 잘 우리 저 조직에서 도와주고 양도 계십니다. 양수한 것만은 틀림없다. 그렇죠. 이제 그건 확실하게 뭐, 담백하게 인정을 하시네요. 예. 네네. 지금 네, 지금 말씀하시죠. 동구청장과 미추홀구청장, 뭐 인천시장 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신데 당선되면 이제 어떻게 협력을 해나가실지. 그것도 또 네, 문제죠. 문제가 좀 궁금합니다. 그럼요. 열심히 지역 어쨌든 그분들도 네. 당은 다르지만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고심하고 계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당은 달라도 그렇기 때문에 지역 살리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으실 거다. 자주 뵙고 자주 의논하고 또 제가 모르는 부분은 한 수 배우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적 성향이 다르신데 네. 뭐 정치적 성향은 굉장히 다르죠. 철학적 네. 기반이 다르죠. 그렇지만 뭐 지역의 여러 현안들은 이게 뭐 지자체의 권한이나 혹은 입법권으로 풀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협조를 말씀드리는 거고, 국정 운영의 방향이라든지 이 뭐 예를 들어 안보, 대북, 뭐 그다음에 소득주도 성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고수하신다면 네. 그 당의 그 철학을 고수하신다면 저는 그분들과도 정말 왜 알려드리지. 그렇게 가면 안 되는지 네. 밤을 새서라도 말씀을 드리고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게 지금 전희경 후보께서 딱 오신 지 지금 한 달여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 지역구를 딱 볼 때 제일 눈에 띄는 안타까운 곳은 어디였습니까? 그 재개발 현장이 참 많고요. 네. 그리고 재개발 현장 또 주변에 옛날에는 참 정겨웠을 골목이겠다. 그게 이제 딱 처음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지금은 소방차 한 대도 제대로 들어가기 그렇죠. 어렵고 해가 지면은 특히나 여성분들은 여기 이 골목 어떻게 다니지? 이런 데가 정말 많았고요. 그리고 동구 같은 경우에도 송림동 이런 쪽으로는 또 여기는 우리가 영화에서 본 듯하다. 뭐 이런 여건들이 정말 펼쳐져 있었습니다. 자조 섞인 말씀으로 그렇게도 말씀하셔요. 영화 촬영 여기서 많이요 이러셔요.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제 레트로 감성 이런 왜 이렇게 대표님 웃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한테는 한때의 낭만이고 추억일 수도 그렇죠. 있겠지만 거기 매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한시가 시급한 변화가 필요한 삶의 터전이거든요. 네. 그런 거를 볼 때 참 안타까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고 하겠습니다. 일단 쉬게도 아니 해주십니까? 패널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누구 우리 권 빠지십니까? 대표께서 여성 후보자만 나오면 광대가 승천하세요. 진짜. 예? 아니 남영희 후보 나왔을 때도 이정미 후보 왔을 때도 전희경 후보 나오도 입장 바꿔 생각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예? 얼마나 힘드시겠어? 아니 옆에 있는 화정씨 좀 챙겨봐요. 나 진짜 밥 먹었냐 소리를 물어보지도 않아. 죄송합니다. 일단 패널 정리 좀 했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자, 진짜. 남성 유권자들에게 인기가 많다에 오르셨습니다. 아니죠. 이렇게 했습니다. 네. 헤맸습니까? 네, 헤맸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인기가 많다 그러면은 사모님들이 화를 내실 것 같고요. 인기가 없다 없다 그러면은 그러면? 그게 기정사실화 해가지고 네. 이 남성분들께서 이거 누가 왔나 이거 관심이 덜 하실 것 같고 그래갖고 절충안을 냈습니다. 자,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렸냐면 이제 기존의 청문회를 통해서 전희경 후보를 화면을 통해서 익히 본 남자분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어찌됐든 남자 국회의원을 막 난리 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예, 거기에는 많은 남자들이 경기 아닌 경기를 예. 나오신 김에 그거 좀 해명을 하시죠. 예. 아주 정말 날카로운 목소리로 저쪽에 상대 후보를 상대 그 의원을 막 그냥 뭐 질타하신 거가 좋은데 뭐 정치적 논리가 다 있겠죠. 뭐 그게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래서 그 모습에 많은 남자들이 경계합니다. 그게 반만 보셔서 그래요. 반만 보셨어요. 그럼 더 승질낸다는 겁니까? 제가 여성 의원, 예. 다른 여성 의원한테도 그런 적이 있어요. 아주 있었죠. 충분합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 그 얘기는 예. 뭐냐면은 예. 옳지 못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더더군다나 그것을 국회는 법 만드는 데인데 법으로 그걸 아주 묶으려고 할 때 옳지 못한 일을 그때는 정치인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막아야 됩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때로는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정치권에서 제일 그 안 좋은 모습이 오히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적을 안 만드는 게 내 앞길에 제일 좋은 처세다. 옳지. 그러니까 이쪽 저쪽에 나는 적이 없어.
이거는 그런 분들은 그 정치 하시면 안 됩니다. 정치인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향하는 것을 어깨에 짊어매고 정말 치열하게 세상을 그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뛰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제 단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두리뭉실한 건 아니다. 안 정치하려면? 됩니다. 그래서 네. 그 과정에서 때로는 격한 토론이 오가기도 하고 뭐 그러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자세히 보신 분들은 뭐야 막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똑부러지게 할 말, 제대로 하는 말 속에 논리가 있고 똑부러진다라는 평가도 많이 해주신다는 점을 PR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부분 납득이 됩니다. 아니, 실제로 이 보수 우파에서는 문재인 정권을 상대로 하는 이 보수 진영에서 가장 제 목소리를 내는 의원이 전희경 후보였다. 네. 이런 평가가 있잖아요. 네, 본인은 그렇게 원래 됩니다. 어렸을 때 좀 싸움 딱 이런 케이스였으니까. 싸움하고 저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얘기하는 정말 거예요. 하늘 보고 노을 보고 네. 예. 모래톱을 걸으면서 저희가 청문회는 아니지만 아니 왜 안 믿어주십니까? 아니 저는 네? 이걸 위선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네. 너무 저는 정말- 미화시키는 거 문제 있습니다. 네. 자, 저는 다시 한번 정말- 질문 아니 정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다시 한번. 사람이었어요. 다시 한번 저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연극 연출하시고 그러니까 아시죠? 인간의 그런 어떤 다채로움과 그 평가하지 마세요. 평가하지 마세요. 그 저의 얘기를 평가를. 막 하고 계셔가지고. 자, 이거 그래서- 한번 여쭤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정치든 직장이든 이 슈퍼우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집에 가서 살림을 하시는지 또는 남편과 가족을 위해서 정말로 자주 이렇게 밥상을 차려 보신 적이 있는지. 제가 그 질문에 즉답 대신 제가 상황극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집에 가가지고 벨을 딱 누르면 네. 띵동 띵동 그러면 이제 남편 퇴근 시간이나 제 퇴근 시간이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띵동 띵동 그러면 인터폰을 받는 애들이 그럽니다. 누구세요? 이래요. 이제 누군가 이제 가족이 오니까 네, 네, 네. 누구세요?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야 이러면 네 이럽니다. 어허. 그런데 이제 남편하고 어. 같이 퇴근하다가 띵동 띵동 했는데 누구세요? 이런데 남편이 아빠야 이러면 아빠 이럽니다. 야. 제가 그 좀 집안에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혹시 엄마야 이러면 네. 애들한테도 이렇게 그냥 그렇게 처신하면 안 되고 말이지 국가를 위해서 이러면 안 되고 막 이렇게 하시는 사람이 혹시? 네. 제 여동생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언니는 자기 자식을 조카 돌보듯 해. 그냥 친절합니다, 저는. 애들한테. 아주 정말 사소한 외람된 친절, 질문이지만 생모는 맞습니까? 이거는 정말. 확실히 한번 생모는 맞죠? 그 맞습니다. 그리고 예. 저희 남편이 저한테 그래요. 아니 그렇게 포퓰리즘을 비판하는 사람이 그렇지. 그렇게 포퓰리즘을 비판하는 사람이 왜 애들한테는 그렇게 포퓰리즘을 하느냐. 저는 금요일 날마다 애들한테 라면 한 봉지씩을 줍니다. 생라면요? 예. 왜냐면 내일 학교를 안 가니까 네. 늦게까지 생라면을 부셔 먹으면서 TV 보는 즐거움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 남편이 왜 생라면을 먹이냐? 당신이나 먹어라. 아예 같이 먹어야 즐겁다. 이러면서 각 1봉씩. 혹시 전희경 후보께서 지치면 남편을 대타로 쓰실 계획도 있으십니까? 어디에? 선거예요? 예, 선거에. 저희 남편은 저처럼 재능이 없습니다. 저보다 더 샤이한 사람입니다. 샤이하십니까? 전신. 샤이한 아예 아까 모래톱을 걷고 노을을 본다고 아니, 제 제가 얘기요. 자, 이렇게 해서 2부 지역 일꾼 전희경은 마무리하고요. 자, 3부! 벌써 마무리됩니다. 그럼요, 시간 다 네, 됐습니다. 네. 3부! 정치인 전희경! 기다렸습니다, 이 코너를. 네. 제가 자. 사실은 굉장히 여성 정치인 드물잖아요, 현재. 네. 그래서 여성 정치인들이 이제 이렇게 막 나오면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고 여성만의 어떤 특징을 좀 잡아내서 뭔가를 정책에 반영을 하거나 뭐 입법 안건을 한다거나 이런 기대치가 이제 생기거든요.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장점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고 어떤 것들을 이제 펼쳐나갈 것인가. 네. 이런 것들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비교적 젊은 여성 정치인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을 겁니다. 섬세한 정치, 그리고 알뜰살뜰한 그런 정치, 그리고 정말 이 살림하듯이 진짜 이 알토란 같이 이렇게 좀
정치해 보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실 텐데 저는 원도심 우리 지역의 문제를 3대 과제로 꼽습니다. 주거, 교통, 교육. 뭐 주거, 교통 부분은 뭐 모두가 정말 다 주안점을 두고 말씀들을 하고 계시지만 네. 저는 이 주거 문제, 이 낙후된 주거 환경의 문제, 뭐 교통 문제 아주 중요하고 또 제가 4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면서 교육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이제 떠나는 원도심이 아니고 동구 같은 경우도 인구가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고 그렇죠. 있거든요.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져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살러오는 도시를 위해서는 주거, 교통, 교육이 함께 가야 되고 그 중에서 또 교육 문제. 거기 가면 애나 키우기 좋아.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을 강점으로 둘고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동구 미추홀구 여성들을 위한 핑크 공약, 전희경의 공동체. 핑크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아이 키우고 그래서 동별 24시간 그 어린이집을 유치하겠다라는 약속도 드렸고 네. 그리고 성범죄자 알림이라는 게 있어요. 네. 성범죄 재범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 성범죄자를 아동청소년법에 의해서 아청법에 의해서 이제 취약 아동이 있는 데만 통보를 해줘요. 우편으로. 그리고 단톡방 같은 데서 공유하면 벌금 냅니다. 처벌받아요. 그런데 요즘 1인 가구가 얼마나 많고 1인 여성 가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개별 통보를 받아서 이제 안전 문제를 조금 더 좀 탄탄하게 할 하여튼 수 교육과 있도록 여성 문제에 네. 대해서 네. 깊이 있게 다뤄보겠다. 네. 뜻이고요. 네. 네. 어쨌든 우리 전희경 후보는 정치인 중에서 보수의 아이콘으로 꼽힐 정도로 사실은 이렇게 상당히 공격적이기도 하고 상당히 그 정확한 논리를 갖고 있는데 네. 이 문재인 정권을 상대로 새로 만약에 구성되는 21대 등원하게 된다면 어떤 역할을 하실 생각이신지. 저는 지역 다녀보면은 사실은 눈물 없이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네. 우셔요. 기본 그냥. 왜냐면 장사가 너무 안 된대요. 저녁 나절에 인사 갔는데 마수거리를 못했어 이러셔요. 그러니까 개시를 못하셨다 네. 그러고 정말 한 테이블 오늘 왔다 갔다 음식점에서 이럴 정도입니다. 경제 살리는 게 제일 급선무인데 그런데 국가 경제, 나라 경제 망가지는데 어떻게 인천 경제하고 우리 동구 미추홀구 경제만 살겠습니까? 그렇죠. 소득주도 성장, 이 정말 문재인 정권이 불러온 대참사입니다. 그리고 탈원전 정책, 그렇죠. 뭐 이 멀쩡하던 기업들이요 이제 공적 자금에 의존해야 되게 망가지고 있어요. 한정 같은 데도 적자 나고 그 얘기는 전기요금 오를 날만 이제 기다리면 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하고 정말 맞서가지고 이것을 이제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 일을 저는 정말 열심히 할 거다. 그것이 지역 경제를 위한 아주 구조적인 그 해결책이다. 이렇게 보고 또 이제 전통 시장이라든지 또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이 세부담을 좀 완화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좀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좀 돌파할 수 있도록 희망을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이 자유경제원 사무총장도 지내셨어요. 네. 이제 문재인 정권은 이 시장 경제 원리가 통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겁니까? 시장 경제 원칙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임금은 근로자를 쓰려는 쪽과 근로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되어야 되고 또 그것을 보완하는 제도로서의 최저임금이 있는 건데 폭등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최저임금이라도 받아야 되시는 분들부터 이게 이제 이 근로시장,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결과를 낳았고 네. 뭐 주 52시간 근로 문제 뭐 이런 것들 기업의 해외 탈출을 가속화시키고 또 각종 세부담 늘고 이런 문제를 바로잡아야 된다. 땡 안 치셔요? 아니, 왕통했어요. 예. 자, 저희 또 이제 끝 질문에 나는 동구 미추홀구에 뼈를 묻을 것이다에 오를 드셨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도 인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 이제 동구 미추홀구 갑에 오셨는데 당선이 되든 낙선이 되든 미추홀구를 떠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당선이 만약에 안 된다면 훌쩍 떠나버리는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예, 만약에 당선이 되든 낙선이 되든 미추홀구에 계십니까? 저는 인천에 터를 잡고 정치를 해보려고 온 사람입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그리고 당이 기대하는 바, 그리고 대한민국을 걱정하시는 분들의 열망이 저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가벼이 움직이고 그냥 뭐 바람개비처럼 그렇게 처신하지 않겠습니다. 또 그렇게 처신해 오지도 않았고요. 네. 그래서 동구 미추홀구를 눈으로 발로 익히면서 이 지역에서 그냥저냥 정치인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인천에 있었다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민현주 그 비례대표로 오셨던 분이 이제 연수동 쪽에 연수구로 왔다가 떠났어요. 예, 안 되니까 떠났어요. 또 이번에 민교경하고 이제 공천 문제로 왔다 갔다 하다가 떠났고, 그 전에는 이제 윤상현 의원이 무소속 왔다가 아니 그때 저 한나라당으로 왔죠. 왔다가 첫 번째 도전에 미끄러졌습니다. 근데 끝까지 4년을 버티고 그 위로 3선을 계속했습니다. 자, 그런 예를 볼 때 과연 전유경의 사람은 인천에 그만큼 의리를 지킬 것인가? 라는 사실 지금 우리 인천 시민이나 미추홀구 주민들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본인의 의지가 강하신 걸로 지금 엿보여집니다. 네, 제 의지는 매우 강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요소가 필요합니다. 인천 분들, 특히나 우리 정말 제 손을 잡아주신 동구 미추홀구 우리 주민들께서 너는 정말 꼭 있어야 돼.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아유, 뭐라겠냐. 가라, 가.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너는 꼭 있어야 돼라고 지금 한 사람 몇 사람 있습니까? 아직 없는 걸로. 아, 솔직하시네. 아니, 솔직하셔. 생각하는데 그래 땡치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요. 생각한다는 건 없다는 거예요. 있으면 금방 나오지. 그렇잖아요. 예. 어쨌든 어쨌든 V자 지금의 그려오시는 다짐이 분 많아요. 녹화되고 있었던 거죠, 지금.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여성 정책 이제 발표하셨단 네.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그런데 사실 미추홀구에서 이제 그 N번방 사건의 주범이 거기서 자라서 지금 굉장히 이슈화가 됐고 인천의 그렇다고 망신이다. 들었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 벌어져 있는데 1인 가구 성범죄 문자 서비스 지원 이 정도의 정책은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지금 아동 성범죄 같은 경우에 너무 형량이 너무 전 세계적인 거를 봤을 때 너무 낮다. 그래서 여성 정치인이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뭔가 파격적으로 막 형량을 높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분개하면서 뭔가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너무 정책이 미온적인 거 아니냐. 조금 더 적극적인 정책을 좀 피력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지금 생각이 여성 듭니다. 정책을 따로 떼어가지고 공약한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천에서요? 네. 인천 지역구에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지금 보면은 뭐 엄벌에 처하라 좋죠. 엄벌에 처해야 되고 엄벌에 처하라 그런 이제 문제에 대해서 형량으로 경각심을 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방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예방이 굉장히 이게 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방식은 오히려 그거는 안 된다. 제가 그 주거 환경 개선 문제를 말씀드리고 아까 골목길 문제를 제가 어제도 밤에 9시 반 10시 어간에 이렇게 재개발 구역 요 근처들을 또 재개발 지정 취소된데 해제된데 이런 데 다녀보는데 오싹오싹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그런 주거 환경을 빨리 개선시켜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험하고 거기까지. 번듯하고. 거기까지. 예.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자, 끝으로, 전희경 후보께서 이제 지역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끝으로, 유권자들과 말씀을 나누시죠. 아 벌써 끝입니까? 네, 다 됐습니다. 이거 한 번도 안 합니까? 야, 재미 붙였네. 야. 자, 그럼 한 번 더 할게요. 전희경은 부드러운 여자다. 예. 자, 아 기회를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말 재밌는 정말 열심히 뛰는 가운데 잠깐 정말 활기를 또 찾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구 미추홀구 갑에 정말 주민 여러분 어쩌면 낯설 수도 있는 사람이 또 비교적 젊은 여성이
정치해보겠다라고 지역을 뛰는데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 어지린자 쓰는 인천의 인천 정치다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인천 정신을 해불양수다. 그래서 바다는 물을 가려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꿈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꿈을 다 받아준 우리 인천입니다. 제가 그 인천의 시민의 일원, 우리 동구 미추홀구의 구민의 일원이 되어서 참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필승으로 보답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린 지역에 대한 약속 정말 네. 똑순이처럼 지켜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경인방송에서 준비하고 있는 정말뉴스 특집 4.15 총선 후보자 초청대담 인정말리. 오늘은 전희경 후보의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